봅시다. 이거 막았어. 막아졌네. 자, 봅시다. 자, 일단 어디 보냐면요. 목적이 사이즈 타당성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타당성. 자, 여기 별표 3개 넣으셔야 돼요. 사이즈 타당성. 자, 별표 3개. 매너 기준, 매너 기준. 보시면 28, 29, 30, 31, 32. 매너 나왔죠? 100% 나옵니다. 100%. 자, 그러면 이제 103조 내용 한번 볼게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아는 법률행위는 뭐랍니까? 무효한다. 자, 그러면 원에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내용이 뭐라고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가 이제 포인트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법률행위 원에서 행위를 하면은 뭐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갈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좀 보시면은 일단은 목적이요. 확정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강행법규 위반되지 않더라도 내용 자체가 두 번째 줄부터 줄 건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뭐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효로 하고 바로 밑에 줄에 현관펜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옆에 가서 기출지문 있죠? 있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현관펜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대항할 수 있다. 됐어요? 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체크하시고 자 이제 넘기시면은 2번의 포인트는요 시험에 나왔던 건데 세 번째 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닌지는 언제를 기준한다고?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넣으시고,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강박입니다, 강박. 강박은 뭐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지. 강박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자,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줄 것이면 돼요. 강박은 취소를 해야 되지,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도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3번에 별표 2개 넣으셔야 돼요. 4번 나왔으니까. 10년 동안 3번 나왔고요.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조금 더 갔네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인데, 자, 이제 어떤 건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사회 질서 위반의 유형입니다. 유형 103조 이렇게 되죠. 103조. 자, 그럼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인데 유형에는 어떻게 있냐면 우리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폈어요? 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 인, 자, 사, 생, 104조 동기의 불법. 그래 돼 있습니까? 돼 있어.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가지죠? 7가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인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행적 행위. 그 다음에 생활의 기초재산의 처분행위. 생활의 기초재산의 처분행위. 104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돼. 자, 그럼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사회질서 위반일 때 무효를 하는데,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고? 7가지가 있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일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유를 극히지 않는 행위, 사행적 행위, 생활에 기초된 산의 처분 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 동계불법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판사가 있잖아요. 당사자 원에서 법률을 했는데 이 경우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 경우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 경우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거를 분류를 해보니까 몇 가지로 분류하더라. 이때까지 판사가 판결 때린 것을 분리를 딱 해보니까 몇 가지로 분류하더라. 7가지로 분류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게 7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한 개씩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 거의 다인데. 자, 요 정도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정도만 정리하면은 거의 80% 이상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좀 플러스 좀 더 판례 좀 더 보면 돼요. 자, 정의가정 반영행위, 밀수자금, 대차계약, 밀수자금을 빌려주는 계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밀수를 뭡니까? 전문하는 거죠. 빌려주는 계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밀수자금 대차계약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무효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과 조건이 결부가 돼서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전과 조건이 결부되는 건 어떤 겁니까? 증언해주는 조건으로 1,000만 원 주기로 했다. 이런 경우 있죠? 이거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데 야, 증언해주가 내가 돈을 1,000만 원 줄 수는 없지만 차비하고 일당하고 이 정도는 챙겨줄게. 예? 30만 원 정도 줄게. 이런 건 돼, 안 돼? 이런 건 되지만 그 한도를 초과해서 많이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금전과 조건이 결부됐을 때, 그 다음에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다. 자, 우리가 보험금 탈려고 이제 보험 많이 가입했다가 입으로 고의 사고 내가지고 돈 받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대. 보험 사기다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보험계약 자체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무슨 질서 위반으로? 사회질서 위반 중에서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험금을 받았던 거 다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보험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26회 때 기출됐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경매, 입찰, 담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담합하면 됩니다. 담합하면 안 돼요. 담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담합하면 안 되는데 담합했다.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 매매를 몇 번 했다? 2번 했습니다. 뒤에 배워봅니다. 뒤에 배워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은 계약자의 원칙에서 유효지만 무슨 가담하면은 예외. 적극 가담하면은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적극 가담을 하면은 자, 적극 가담 했잖아. 담. 미혐이지? 뭐가 됩니까? 무효입니다. 근데 적극 가담 나오는데 유효 나오면 무조건 X다 이 말이에요. X. 알겠죠? 적극 가담 정말 중요합니다. 출제위원들은요, 이 적극 가담 나오면요, 막 벌벌 뜹니다. 내고 싶어가. 적극 가담 엄청난 얘기입니다. 30회 때 시험에는, 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30회 때는 뭐가 나오냐면은,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 파트에 가서 있잖아요. 적극 가담이 나왔어요. 명의신탁도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31회 때는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 나오고 무효가 됐고, 32회 우리 시험에, 올해 작년 시험이죠. 작년 시험에도 적극 가담 나왔단 말이에요.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제위원은요, 무조건 적극 가담 매년 한 문제 낸다 안 낸다? 냅니다. 명의신탁에 내든 이중매매에 내든 아니 뭡니까? 다른데 점유취득시효에도 가서도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적극 가담 나오면 밑에 미음이야, 이형이야? 잘 모르나 보네. 이거 미음이에요, 미음. 에? 무효 뭐야? 미음. 이래 줘야 됩니까, 제발? 무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효 나오면 무조건 X야. 나중에 문제풀이 가져갈 때, 자,
문제 지문 나왔다.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적극 가담 줄 거세요. 맨 끝에 가봐. 유효 나왔지? X야. 적극 가담 줄 거. 그 다음 밑에 가서 무효야, 유효야. 무효야. 맞다, 그러면. 우리 지문 다 아닌 거. 알겠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뒤가 많이 합니다. 문제 풀이할 때. 자, 그래서 적극 가담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이거 나옵니다. 이중매매. 자, 여기까지가 정의의 관념의 반환 행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륜의 관념의 반환 행위 첫 계약입니다. 첫 계약. 자, 첫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첫 계약 무효야. 자, 왜 무효냐면은 우리는 일부 일처제를 취하고 있잖아. 그래서 첫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근데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유효. 자, 끝냈잖아. 끝내면서 이제 뭐야? 첩이 뭡니까?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해줘라 이 말입니다. 양육비. 애 낳았다 그러면 애 생활비 줘라 이 말이에요. 양육비 줘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따 책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유를 긋기 하는 행위.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행적 행위입니다. 사행적 행위. 평생, 도박 채권이죠. 자, 도박, 채권, 채무는 유효다, 무효다? 도박 채권 채무는 무효입니다. 자, 도박 채권 채무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기초가 된 사람 처분액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판례가 사찰의 존립에 한 번 나왔어요, 이거.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 자, 이거는 뭡니까? 생활의 기초가 된 사람의 처분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어떠냐? 이겁니다. 갑이 이제 어디냐면 요 산에 소유자인데 위에 사찰에도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요 임야를 을에게 증여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 달라지게 되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을이 사찰 부사라고 할 수 있겠지. 맞죠? 그래서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뭐가 된다? 생활의 기초가 된 사의 처분 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봤고요. 불공정 범위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자, 동계불법. 이게 31회 때 시험 나왔습니다. 31회 때. 동계불법. 자, 동계는요, 뭘 하게 된 이유나 생각을 뭡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뭔데, 이유가 뭔데,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동기는 이유나 생각인데, 이거는 지 생각이니까 몰라요. 이게 사실상 위반인지 몰라요. 뭐 됐을 때 알 수 있습니까?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총 몇 가지가 있다? 7가지. 정인자 씨가 사생절단에서 104일 만에 했게 했다. 동기는 아주 불법이다, 이 말이야. 1년 해도 될까 말까인데 104일면 어떻게 돼? 옛날에 우리 수강생 중에 정인자 씨 있었거든요. 사생절단에서 104일 만에 동차기 했습니다. 옛날에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요즘은 문제가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인자 사생. 자, 어떻게 온다고? 정인자 사생 104조 동계불법. 이게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 봅니다. 자, 44페이지.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의 모습인데, 자, 우리 여기 이 책에서는 정의의 관념에 뒤에 해놓고 일륜의 관념에부터 먼저 해놨습니다. 자, 일륜의 관념의 반응인데 무슨 계약입니까? 첫 계약 줄 것이어야 돼. 첫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근데 이거 만일에 이제 중동 쪽으로 가면은 아랍 쪽이나 중동 쪽으로 가면은 뭐야? 첫 계약은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거든.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그거야. 알겠어요?
저희 선배가, 저 아는 선배가 있잖아요. 예. 쿠웨이트에 이제 뭡니까? 나가 있는데, 차를 몰고 가잖아요? 가면은 아줌마가 와가지고 데려박았잖아. 차를. 100% 누가 책임집니까? 남자 다 책임집니다. 알겠어요? 누가 박아봤다 하더라도, 아줌마가 박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100% 누가 책임이라고. 예? 남자가 다 책임집니다. 그게는. 알겠죠? 사고 나면 무조건 100%야. 그게는. 알겠죠? 누가? 남자가 다 책임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부 다수인데, 걔들은 이제 뭡니까? 선물해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똑같이 해줘야 돼. 내가 벤츠를 사주면 벤츠 똑같이 4대 똑같이 사줘야 돼. 사양도 똑같이 해가 사줘야 돼. 근데 안 해주면요,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 사유. 아시죠? 그러면 재산 떼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첫 계약 자체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두 번째 줄에 가면 나오죠. 자녀의 양육비 지급 약정은 뭐라고 하고요? 그만두면서부터 주고 돼요.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라는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뭐라고? 유효입니다. 자, 네 번.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옆에 처주기부에 되죠. 이렇게 되죠. 네. 자녀가 어떻게 뭐 학원비하고 뭐 과외비하고 돈 엄청나게 깨졌는데 뭐 아버지를 상대로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셨죠?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때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자녀 보고 사회봉사 시간을 뭡니까? 1년을 줘버렸어. 1년. 니는 안 되겠다. 엄청 뭐라 했고 판사가 누구인데? 자녀에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계약 이 처죽일 의미죠 이거. 맞죠? 이렇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가 아니면 발행해 봅시다. 밀수 자금을 위해서 대차계약이나 출자계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고, 경매이차를 담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효가 되고, 범죄를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을 주기로 했다. 자, 디귿 묶어놓고 금전과 조건이 뭐 된 겁니까? 결부된 거야. 증언해주는 대가로 통상이 요구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했다. 1,000만 주기로 했던 약정 무효입니다. 정의가 아니면 발행이고, 한 개 더 적어놓으세요. 무슨 매매? 이중매매. 적극 가담 시 사회수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정의관념 발행이로서.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기업법만 주면 됩니다.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직원 책임하면서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이라든지 경업금지 특약 이런 것들도 무효가 됩니다. 자, 내가 미용기술 가르쳐주면서 평생 오픈 금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존에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인데, 기초가 되는 처분행위. 자, 니은번에 별표해놓고 줄권시고 한 번 나왔습니다.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의 임야를 증여하면은 임야 소유자와 사찰 소유자가 달라지지? 그럼 철거 문제 생기거든. 그래서 생존에, 생활에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됐어요? 자, 넘기시고 이중의 문제부터 볼 거고요. 자, 넘기면 5번입니다. 사행섬이 심한 행위. 도박, 채권, 채무는 무조건 뭐야? 두 번째 줄 끝에 무효입니다. 무효. 자, 6번으로 갑니다. 동기의 불법입니다. 자, 니은번에 줄 거면 돼. 파랗게 되어 있지. 동기는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옆에 기출 지문 있죠? 옆에 있어요? 법률행위의 동기가 불법적인 경우에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에 무효가 된다. 옆에다가 31의 기출입니다. 31의 기출. 31회 때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47페이지. 사회질서 위반의 뭡니까? 효과입니다. 효과. 자, 우리 아까 첫 계약이 유효야, 무효야? 첫 계약으로 이제 효과를 정의한다. 효과는 첫 계약으로 정의할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첫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첫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첫 계약은 무효인데, 그래서 첫 계약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줬다, 이 말입니다. 차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자, 첫 계약은 무효잖아. 그러면 이행 전이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어. 이행 후에는 어떻게 되는데? 이행 후에는 어떻게 돼? 불법 원인급여야. 자, 불법 원인급여가 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어. 자, 우리 뭡니까 여기 법조문이 안 돼 있어가지고 746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법조문 746 60페이지가 보면 나올 거예요.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맞는가? 맞을 거예요. 60페이지 맞나요? 맞네. 60페이지. 맨 밑에 가는 거. 여기 60페이지. 맨 밑에. 불법 원인급여 나와요? 네, 나오지. 요거 들고 다니세요. 알겠죠? 요 법조문을 있잖아. 해설한 게 기본서예요, 기본서. 여기다가 판례 덧붙인 게 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746조 별표해 놓으시고,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첫 계약해가지고 이 급부를 했습니다. 이 급부가 무슨 급여야?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원인급여. 자, 불법에서 원인돼서 준 급여입니다.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지금. 맞죠?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주면 아파트 누구 거야? 첫 거야. 첫 계약해가지고 차를 사주면은 벤츠 사줬어. 누구 겁니까? 첫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첩이 뭡니까? 이 부동산을 병이태 넘기고 이 차를 뭡니까? 병이태 넘겼다. 자, 이래도 이 사람이 악이다 이런 내용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급여에 대해서?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 청구를 못하고 또 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29회 때 시험 나왔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주면 누구 거야? 첫 거. 첫 계약해가지고 차 사주면 누구 거야? 첫 겁니다. 이거는 첩은 다 알고 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알겠죠? 시험 문제다 근데. 알겠죠? 첫 계약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잘 안 되는데 옛날에 좀 잘 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출제위원들은 분명히 첩이 있었을 거야. 응? 알죠? 그러니까 잘 냈지. 근데 내다가 이제 요즘 안 내요. 이제 요즘 뭐 최근에. 예, 왜냐면 문제 낼 때 좀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하니까 우리가 좀 품격이 어때 좀 떨어지잖아 느낌이. 그래서 요즘은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17회 때, 16회 때 뭐 이럴 때는 지금 잘 냈어요 이거. 예? 그때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뭡니까 이 문제 만들면서 이제 문제 그거를 다 타입 치면서 이제 하면서 분명히 출제위원은 분명히 첩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예? 자, 그래서 자,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주면 누구 거야? 첫 겁니다. 첫 계약해가지고 자동차 사주면 누구 거야? 첫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급여니까?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그럼 주기 전에는 첫 계약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줬을 때는 무슨 급여가 됐어?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 청구를 못한다. 746조에 보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47페이지 봅니다. 다 설명했어요 이제. 반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반사회적 법률의 효과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불법 원인급여. 자, 두 번째 줄에 불법 원인급여로서 이미 지급했던 거는 불법 원인급여로서 차를 사준 거, 첫 계획 아파트를 사주고 차를 사준 거는 불법 원인급여로서 반환 청구가 인정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746조 해놓으시고 제 746조. 그 다음에 기업번은 몰라도 되고 니은번 갑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은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자, 현관패 명의신탁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고 디귿번의 별표를 해놓으셔야 돼요. 두 번 나왔어. 자, 우리가 불법 원인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를 못하고 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첫 계약 맺어가지고 아파트를 주거나 차를 사주면 무조건 누구 거다? 첫 겁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못하니까. 그 밑에 판례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넘기면은 이제 판례가 쭉 나와 있지, 다음 페이지에. 요 3월 달에 해줄 건데, 여기 뭐 엄청나게 막 집어넣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서 얼마 안 됩니다. 여기서 절반 정도는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절반이 아니고 5분의 한 2 정도가 나왔던 거고, 나머지는 안 나왔던 거니까, 우리가 이제 3월 달 넘어가서 할 때, 3월 달에 할 때, 여기서 대미가 추려서 중요한 것만 좀 해주고, 나머지는 문제풀이 할 때 설명 드릴 거예요, 판례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 다 됐습니다. 앞에 가서, 자, 45페이지에 부동산의 이중 매매 있습니까?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합시다. 지금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하고. 자, 사회지수 위반은 100% 나오니까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 판소노트 한번 펴보세요. 판소노트. 그래도 오늘 복습한 거. 자, 1페이지 한번 펴봐. 1페이지. 판소노트. 지금 복습할 때 판소노트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나중에 그리고 공지해야 되는 게 요번에 금요일 날이 공시법이 잡혀 있었죠. 근데 이제 공시법 선생님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동네에 지금 강의 나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금요일 날을 거기 잡아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쪽에 먼저 잡아난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좀 시간표를 좀 세법쌤하고 좀 바꿔가지고 그때 세법을 하고 둘째 주에 공시법을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세법쌤도 된다고 해가지고 요번 주 금요일은 뭐라고요? 세법입니다. 시간표 좀 변경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지를 또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번 주에는 공시부책 가져오면 안 되고 세법책 가져오셔야 돼. 알겠죠? 문자를 다시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복습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중요한 거 어디에 별표돼 있어? 단독행위. 맞죠? 어떻게 한다고? 덩처리가 쌍추 먹고 취해서 했습니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왜였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슨 제포? 유유제포. 이거 시험에 정답은 나왔던 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정답 지문 나왔었습니다. 됐지? 자, 표백주의 취하고 있는 건 뭐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도달주의 취하고 있는 건 뭐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됐어. 이제 넘기면 권리 변동이야. 권리 주체의 사람이 권리 객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변동이 되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하더라. 발생하는 거는 최초 취득 뭐가 있어? 원시득. 뭐가 있어?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시효 돼 있죠? 자, 옆에다가 48페이지 참조 적어놔. 원시 취득 옆에다가 48페이지 참조. 살짝 한번 넘겨보자. 48페이지 한번 넘겨봐. 판소노트 48페이지야. 판소노트. 소유권의 취득 나옵니까? 맞죠?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게 있고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선의 취득,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나옵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원시 취득인데 이게 어딥니까? 48페이지 돼 있지? 그럼 48페이지 가니까 원시 취득 그 밑에다가 뭐라 적어놔야 돼? 2페이지 참조 해놓으면 돼. 2페이지 참조. 오케이? 됐어. 다시 이제 2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자, 발생하는 것은 뭐가 있다?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가 있습니다. 선의 취득, 취득시효가 있고 자, 승계 취득은 이전하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다. 됐죠? 이전하는 게 뭐가 있어요?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다. 됐어요? 자, 지금 넘어가고 28회 때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 설정하는 거는 뭐라고? 설정적 승계 취득인데 이전적 승계 취득이라고 나왔었잖아요. X 28회 때 기출지문. 자, 그 다음에 권리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장의 변경이 있습니다. 양적 변경이 뭐야? 첨부. 질적 변경은 물상대위.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소멸은 목적물의 멸시 같은 경우는 절대적 소멸이 있고 자, 전주인 입장, 매도인 입장 봤을 때는 상대적 소멸이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밑에 가서 3페이지. 법률사실에 분류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의사의 통지는 뭐야? 각종 최고와 거절. 관유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여 표시. 적어놨죠? 자, 그거는 준법률행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만 체크하시면 되고 4페이지 넘기면 돼요.
자, 4페이지 등기니까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해가지고 자 뭐가 나옵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자, 특별 효력 요건이 중요하다 그랬지. 맞아요? 24회 기출입니다. 특별 효력 요건은 자, 조건은 성취, 기한은 도래, 토직을 해서는 허가, 대리에서는 대리권의 존재, 맞죠? 대리에서는 대리권 존재 이렇게 돼야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넘기시면은 5페이지. 5페이지는 처음부터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 있고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실내 이익 배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야 무효야? 유효인데 자, 채무자의 잘못을 박살나면은 390조 채무 불이행이지 계약 해지와 손배를 물을 수가 있고 자,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다. 둘 다 잘못이 없잖아. 위험 부담이 된다.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때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박살났을 때나 수령 지체 중에 박살났을 때는 얘기한다. 됐죠? 6페이지 등입니다. 자, 전법입니다. 전법은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강행법규는 뭔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고 없는 규정이 임의 규정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강행 규정 안에서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나온다 그랬죠? 효력 규정은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가 되는 경우다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32회 나왔던 게 중개 수수료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받지 않고 거래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고 실거래자 매입 계약하는 법률도 효력 규정이다. 자, 단속 규정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의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소 이런 것도 단속 규정이라고 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회질서 위반 7페이지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저기 있네요. 정의의 관념의 반행이, 인륜의 관념의 반행이, 자, 그 다음에 자유로 기산행위, 사인적 행위, 생활에 기초된 재산의 처분행위, 불공정한 법행위, 동기불법 이렇게 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금방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리를 좀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무슨 매매한다? 이중매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